알고 보니 우리끼리 떠드는 농구방송 베이스라인 240화 시작하겠습니다. 6월입니다. 빠르네요. 예. 세월이. 예? 세월이라 하니까 뭐 되게 약간 마지막 회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시네. 아니,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후다닥, 후다닥. 아, 근데 시간이 진짜 빠르긴 합니다. 네. 소름 돋는 거는, 오늘 이제 뭐, 좀 업무상 일이 있어서 옛날에 좀 알던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지냈어야 되고 전화를 했는데, 네. 제가 실제로 그분들한테 3월 말에 한번 연락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냥 안부 뭐 차원 그런 거에서.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연락을 하게 돼갖고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딱 말하면서 느낀 게 다치고 벌써 두 달 반 정도? 네. 지났다는 게 참, 원래 같으면 바디 프로필 찍었을 텐데. 그건 이제 내년 목표를 하시고. 네. 일단은 그래도 이제 녹음하기 전에 다리 접히는 걸 보니까 많이, 네,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유, 아파요, 아직도. 네. 그래도 그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약간 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전에는 약간 좀 네. 이런, 뭐,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어있다는 표현 좀. 그렇긴 무매지, 하지만, 예. 예. 근데 지난주부터는 뭐 그래도 약간 좀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지, 그래도 보기. 살찌고 있어서 그래요. 아유, 뭐, 제가 그다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잠스트에 속았습니다. 잠스트? 네. 무릎 보호대를 샀는데, 네. 제일 비싼 거 샀거든요. 예. 거의 10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음.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사이즈 재는 팁 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 쟀어요. 예. 그래서 샀어요. 너무 작아요. 아, 너무 쪼이는구나. 아니, 무릎을 통과를 못해요. 아. 여기까지 허벅지까지, 중간까지 와야 되잖아요. 예. 이게 무릎 보호대려면은. 예. 허벅지에서 무릎뼈로 통과를 못해요. 어허. 잠수샷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움을 샀는데 네. 이제 라지를 사야 되나 엑스라지를 사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하. 그거,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아버지 드렸어요. 아. 네, 아버지는 들어가더라고요. 아, 또 의문의 효도 선물이 되었군요. 네. 잠스트 어젠가 보니까 할인 행사 하던데. 아, 진짜요? 예, 그 링크 이따가 보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어제 부탁드릴게요. 저 공유받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렇고 음. 그게 제일 그런 게 끝이에요. 네. 요즘 행복한 마크 씨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요? 잠깐만, 저는 지난 주말에는 대전에 야구 보러, 야구장 직관을 한 2년 만에. 제가 아는 분과 같나요? 모르는 분이죠. 알고 싶은 분과 같나요? 그렇죠. 예. 그분은 하나 팬이세요? 예. 잘 맞네. 네. 우리 마크 씨와 잘 맞네.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야구 즐겁게 보고. 요즘은 즐거우시겠네요, 그분. 예. 대전이 잘 나가니까. 뭐 팀 성적은 뭐 그냥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팀 성적은 비슷한데 그래도 유망주들이 좀 이렇게 쑥쑥 크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고. 네. 요새 또 제가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런닝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네. 지난 금요일에는 20km 뛰었고요. 대단하다, 진짜. 어제가 대박입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어제 아침. 태극기 매달고 뛰었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어제는 북한산, 네. 어디지? 불광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봉우리 한 두어 개 타고 나니까 이제 평창동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딱 내려와서 점심 먹고, 잠깐 집에 가서 정말 씻고, 바로 PT 가가지고, 웨이트 하고, 또 집에서 잠깐 있다가 저녁에 이제 송도 넘어가가지고 송도에서 15km 뛰고. 혼자서요? 아니면 같이 뛰었어요? 여러 명이서 했죠. 쿠로? 예. 대단하다, 진짜. 예. 부럽습니다. 예. 제가 지금 왠지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일단 정정할게요. 하나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예. 아니네요. 팀 성적은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 근데 시즌 초반 좋지 않았나? 아닌가? 시즌 초반 나쁘지 않았죠. 맞죠? 지난주에도 8등인가 그랬어요. 여기도 잘 삼성도 잘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 초반에. 아니, 그냥 계속 잘했습니다. 그래요? 네. 야구는 뭐 지금 음주 파문으로 네. 난리던데. 예. 음.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좀, 근데, 파문이 크기는 하죠. 약간, 믿었던 선수가 이렇게 이미지가 한 방에 이렇게 나락이 가버리니까.
믿었던 팬들이었던.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좋은 모든 스포츠 업계, 특히 농구, 축구, 뭐 이런 좀 모든 스포츠 업계에서 경각심을 갖고. 좀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기는 하죠. 그래야죠. 네. 뭐, 바로 방송 시작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목이 괜찮아요. 말라가지고. 괜찮아요. 네. 예, 그러면 바로 크블톡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블톡톡.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개혁의 물결일까요? 아니면은 전임자 색깔 지우기일까요? 대구한국가스공사 소식입니다. 일단 개혁의 물결이라 개혁이라 쓰고 색깔 지우기라고 네. 두 개 다 되는 건데 네. 지난 1일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대구한국가스공사가 밝혔는데 이제 신선호 총감독 그리고 이민현 단장 그리고 유도훈 감독 그리고 김승환 수석 코치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로 발표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구단에서는 이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이제 내부 심사한 끝에 전혀 필요 없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타 구단의 조직 체계와 같이 내부 임원을 단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이제 구단과 원활한 소통으로 프로농구의 효율적 의사결정 및 합리적 선수단 운영 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다 내부쳤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었죠. 강혁. 네, 김혁이 아니라 김혁은 제 친구입니다. 네. 강혁 선수를 이제 강혁 코치였죠. 저희 유도훈 감독 밑에서 코치하고 계셨었고. 네. 감독으로 이제 선임했다고 합니다. 감독 대행이 됐죠. 예. 뭐 이거는 되게 예견된 행보였죠. 예. 사실 뭐 저희가 계속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전임자였던 최이봉 사장이 물러나면서 이제 새로운 사장으로 부임을 했었던 무슨 연회더라? 잠깐만. 그분 성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야? 그 지금 가스공사 사장님. 그냥 한국가스공사. 네. 무슨 연회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연회요? 연회. 사장 소개, 뭐예요? CEO죠. 네. 여자예요? 네. 이분이구나. 네. 밑에 가면은, 최연애. 네. 맞아요. 엉해야. 연해야. 네. 최연애 사장이 이제,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분이 그 코레일 있을 때, 그 방만하던 그 코레일을 흑자로 돌렸는데 그 흑자로 돌렸던 최고의 그게 완전 그 인건비를 쪼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흑자를 돌렸다 하면서 악명이 되게 높았던 분이 이렇게 새로운 사장으로 오게 되면서 여기도 농구단도 이걸 피해가지 못할 거다 이 칼을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렇게 그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했었던 인물들을 쳐내고 이제 내부 임원을 이렇게 팀의 단장으로 이렇게 앉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원래 정치인이었구나. 네. 아니네. 한국철도공사에서 원래 해갖고 정치인 돼갖고. 그쵸. 있고. 네. 비례대표로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좀 예견된 행보였죠. 근데 이게 조금 개운치 않은 거는 이제 어쨌든 이게 그거죠. 신선우 총감독, 혹은 이렇게 이민영 단장, 이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그 인선이 되던 과정에서 조금, 이거 그냥, 용산고라인, 이러면서. 챙겨주기 아니냐. 예, 그런, 좀, 논란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이게, 유도훈 감독까지 이게 약간 도매급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싸잡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일각의 지금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유도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공사로 이렇게 인수되기 전, 이제 전자랜드 시절부터 워낙 오랫동안 거의 십몇 년을 감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없는 살림에 그래도 6강은 보장된 감독 이런 이제 좀 이제 끈끈한 어떤 특유의 팀 컬러도 이렇게 만들어냈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런 감독을 이렇게 약간 불명예 퇴진스럽게 이렇게 쳐내게 된 게 좀 과한 처사다라는 지금 농구계의 좀 비판이. 그거는 내 농구계 생각인 거고. 저는 근데 솔직히 이게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 생각해요. 이거 진짜 저희 스크립트 같은 거 없이 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개인만 생각했을 때, 유로운 감독 개인만 생각했을 땐 진짜 불공정한 처사일 수도 있고라고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시스템이라는 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챙겨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퇴사할 때, 솔직히 말해서 불명예 퇴진이든 아니면 해고를 당할 때는 그거 안 받지 않나요? 퇴직금. 근데 이게 그거는 저거죠.
그런 약간 비면직자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사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는 그런데 성적을 냈어야지 그러면. 최소 6강 그러니까 6강이 어려운 것도 알지만은 6강까지 갔으면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잡혀서 그러니까 사퇴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여기서 네. 아니 그거잖아요. 그 하다못해 우리 저기 뭐라 해야 되지? 자진 퇴사 말고 이렇게 그냥 회사에서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자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연봉을 지금 보전받지 못하고. 그렇죠. 예. 그런가 나는 근데 이거는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서도 다 지금 스포츠 감독들은 다 맞아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대구가스공사가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네. 공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퇴직금은 우리가 직접 그만두겠습니다 했으면 나오겠지 퇴직금이. 근데 연봉 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스포츠 산업과 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발생한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오너가 모기업이 공기업이면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근데 이제 여기서 유도훈 감독의 변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나까지 왜 퇴사하냐. 아니. 나까지 또 나도 나지만은 이제 어쨌든 본인이 그냥 여기서 그냥 너무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는 스탠스가 되면은 나중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그쵸.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을 때 이거 돈 못 받는 후배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쵸. 당장 뭐 강혁 코치, 감독 뭐 이렇게. 네. 어쨌든 자기는 선례를 이상하게 남기고 싶지 않다 이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장기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쵸. 법적으로 뭐 대응하고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네. 어떻게 뭐 유동훈 감독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그리고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사가들 이렇게 막 워낙 많이 글이 올라오는데 막 꽤나 이렇게 그래도 적중률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근데 그분들 글 올라온 거지 보면은 이제 한국가스공사 지금 올라온 이 이야기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더 깔게 그러니까 실제로 신선우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이민영 단장? 단장에 대해서 더 깔게 많다 이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오픈할 게 더 많다. 아니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문제가 더 큰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뿐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데이원보다 더한 팀이라고. 네. 데이원은 그냥 돈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얼마나 더 큰 뉴스가 나올지 기대해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고가 돼 있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더 큰 뉴스가 터질지 좀 약간 두려움도 있고요. 농구팬의 입장으로서. 여튼 이렇게 대구한국가스공사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뒤로 하고 또 그래도 훈훈한 미담이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다음 뉴스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전주 KCC가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네. 지금 대상자가 누구죠? 청소년 농구 대표팀인데 이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헝가리에서 열리는 U19 남자 농구 월드컵 대표팀들의 소식입니다. 이 팀들이 이제 지난달 29일부터 이제 용인 마북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주 KCC 이지스의 훈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육관 등 훈련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KCC 이지스 선수들의 식단에 맞춰서 점심이랑 저녁 식사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청소년 대표팀 같은 경우 일단 성인 대표팀이랑 다르게 진천 선수촌에서 소집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체육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숙식 걱정을 원래 계속 해왔는데 뭐 이 사정을 접한 역시 농구 좋아하는 구단 기업, 농구 좋아하는 기업 KCC 측에서 이제 선수들이 모텔 방을 전전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편하게 쉬고 이제 농구만 해라 집중하라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접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작년에도 이제 U16 그리고 U18 대표팀에게도 이제 제공을 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KCC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뭐 휴식기에 훈련장 놀리고 있느니 누군가가 쓸 수 있으면 일석이조인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선수들이 뭐 다른 선수들도 아닌 이제 청소년 대표팀 선수들이라면은 더 활용할 만한 일이라 우리로서는
여기서 예. 기억나시죠? 저희 카톡으로 얘기했었던 거. 뭐였죠? 제가 말한 거 진천 선수촌 말고 네. 파주 NFC 같은 건 음. 농구 구단을 만들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코트도 많이 필요 없다. 하다못해 코트 3개 정도만 있고 진짜 농구 전문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거 말할게. 아니 또 그냥 또 얘기 나오는데 그 50억 기억나시죠? 50억인가 20억 KBL에 갖고 있는 거. 그 전자랜드 기억나시죠? 예. 그 걔는 비자금인가 뭐 갖고 비상금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예. 그래 그런 거를 더 모아서 지금은 이런 이제 이거는 솔직히 KBA에서 해야 되는 건데 좀 약간 진짜 농구 전문으로 국가대표들을 소집할 수 있는 뭐 이제 유소년부터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다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훈련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축구의 파주 NFC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파주 NFC는 점점 커져요. 돈을 팍팍 쓰니까. 파주 NFC는 심지어 이제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그쵸. 하고 있죠. 더 큰 거기가 곳으로. 좁다고. 예. 거기를 농구로 들어갈까? 네. 근데 우리 솔직히 농구도 많이 크면 좋지만은 이렇게 만약에 모자르면은 하다못해 코트 잠깐 U16, U18, U19 아니 하다못해 그냥 코트 3개, 4개만 딱 이렇게 해갖고 한 다음에 웨이트 존, 비디오 미팅룸, 숙박, 호텔 같은 데서 자주 말고 안 되면 숙박 시설을 딴 데서 하고 출퇴근하게 가까운데 이렇게 하고 딱 만들어 놔라. 얘는 요즘 솔직히 말해서 사설업체들도 많이 이렇게 코트를 만드는 입장인데 이런 걸 왜 생각을 못 할까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나 진짜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왜 생각을 못 할까? 생각은 하겠죠.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거 지금 다 풀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꼭 나이키 뭐 후원 받을 필요 없이 국내 업체 다 하나씩 받고, 아니면 뭐 수건은 어디 거 받고, 뭐 양말은 어디 거 받고, 이런 식으로 섞어놔. 나 약간 스폰서 같은 것도 돈 많이 필요하면은, 많이 필요하면은 약간 그렇게 되면 그 남미 축구 리그처럼 유니폼에 덕지덕지 붙겠군요. 지금 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건 그래요. 뭐 궁한 사람이 우물 파야지. 그리고 빨리 스포티비에서 나와서 쿠플로. 저희 한번 네. 아니 갑자기 진지해져. 이 정도로 그냥 저한테만 이렇게 성토대를 할 게 아니고 네. 약간 제안서처럼 아휴, 난 써줘야 돼. 누가 내가 쓸 수 없어. 네. 재연 1 막 이런 식으로. 여튼 근데 글쎄요, 저도 그거 굉장히 NFC. 예, NFC 같은 NBC 같은 내셔널 바스켓볼 센터. NBC 좋다. 약간 미국에서 태클 들어올지도 그쵸. 모르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저번에도 저희가 비슷한 게로 결국에는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대한축구협회는 결정적으로 현대라는 엄청난 진짜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그쵸. 오너 일가가. 예, 일가가 있어서 그게 1년에 1,200억이 넘는 그쵸. 예산을 굴려가면서 그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거기는 사기업인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무리 공적인 자리라 해도 사기업에서 사람이 솔직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관리가 될지 몰라. 막말로 수원 삼성 봐요. 축구. 갑자기 대구 라이온즈도 마찬가지고. 오너 일가에서 갑자기 맘 바꾸는 순간 성적 하락세잖아. 근데 오히려 공기업이라 하긴 그렇지. 공기업이지. KBA.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은 아니죠. 그럼 뭐지? 그냥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 단체기는 한데 그게 공공성을 띠고 있을 뿐이지 그냥 사단법인입니다. 그렇죠. 예.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좀 더 방향성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가 더 쉽지 않나. 그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봤을 때고. 그쵸. 결국에는 그게 이겁니다. 그쵸, 돈. 그러니까 이거는, 짓는 거는, 저는 짓는 거는 정말 어떻게 그런 너무나 감사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지을 수 있는데 그거 유지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누가 나타나서 해줄 게 아니라 KBA에서 돈을 어떻게 해서든 계속 솔직히 말해서 우리 때 하면 좋지. 당장 5년, 10년 안에 하면 좋은데 불가능하더라도 5년, 10년 안에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운영할지 플랜 다 세우고 존나게 발벗고 마케팅하고 뛰어다녀야지.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인간들아.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고. 아니, 직원 월급도 올리려면 결국에는, 그쵸. 수뇌부에서 뭔가, 돈 굴릴 그걸 찾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그냥, 대한민국은 스포츠하기 안 좋은 나라인가 봐요. 기타가 아니지, 뭐였지? 뭐예요? KBA? 아니, KBA 말고. 갑자기 재무제표 보는데. 재무제표 기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니까, 갑자기 비슷한 거잖아요, 기타랑. 저거 말하는 거죠, 재무제표 보는 것. 기억이 안 나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코어 아니에요, 그거, 잠깐만. 다트. 다트, 그래.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시스템. 네, 맞아요. 자, 여기다 한번 검색해볼까요? 뭐야? 뭘 검색할 건데요? 대한민국 농구 협회. 가 나와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안 나오네. 사단법인도 어쨌든 나와야 될 수도 있어서 회계감사 해야지, 보통은. 안 나오네. 여기는 근데 저게 아니라서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KBA 검색했는데 안 나오네요. 에이씨, 아깝다. 그냥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오면, 이것도 안 나오네. 어쩔 수 없네. 운동경기 단체는 없나 보군요, 이게. 네, 아쉽네요. 네. 여튼. 아무튼, 다시 좀 돌아서 왔는데, KCC는 이제 지금 진짜 농구를 사랑하면서, 우리 유망주들을 위해서 키다리 노릇을 하고 있다. 하면서 크불속톡. 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얘기가 좀 곁다리로 새기는 했는데. 네. 여튼, NBA 위클리 뉴스 탑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사무국의 참교육. 네. 예상되고 있는. 자모란트 소식입니다. 네. 일단 자모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최고의 슈터로 등극하면서, 사무국으로부터 지금 반 시즌 출전 정지에 준하는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애덤 실버가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상당한 양의 추가 정보를 발견했고, 또 모란트와 관련된 징계는 파이널 끝난 후에 발표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파이널을 오른 팀들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슈를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따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서 좀 이건 되게 교장 선생님 같은 마인드로 추가로 했는데, 도대체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약간 느낌으로. 난 얘를 당최 모르겠다. 그래서 자모란트의 행실을 바꾸기 위해 뭘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멤피스 구단과 모란트 그리고 그의 지인들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거에 관해서 이제 복수의 취재진 통해서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 얘기 나오는 게 좀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17경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워즈가 17경기 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샴즈가 이제 45경기인가 그렇게 35경기에서 41경기 예상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또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출장 정지 징계는 받을 거다. 라는 게 확실한 거고,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자모란트가 고작 한다는 변명이, 그거 총 장난감이었어. 라고 하면서 약간, 지금은 미안하지만 입 닥치고 있어도 모자를 파네. 뭐 하는 것인지. 그건 심지어 최근에 제가 여기서 한 번도 언급 안 했는데, 누가 그런 적 있어요. 챗 GPT에 진정성이 담긴 사과문 적어달라 했더니 자모란트 문자를 봤어요, 그거? 그거. 문장이 거의 한 80~90%가 비슷하던. 그 문구가 나왔다 해갖고, 이 새끼는, 저 개인적으로 그것까지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 골치 아프게 하는 선수입니다. 그 와중에 그 뉴스 보셨죠? 신발? 그건 또 완판이 되었다는. 저도 노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왜 완판이 되는지 알아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이게 약간 그거지, 마지막이자 끝. 될 수 있는 나이키와 이제 콜라보 신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잘 나왔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원이. 그래갖고,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원이 진짜 온리 원이 될지도 모르는. 그쵸. 자모란트의 소식을 뒤로 하고 이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 남다릅니다. Think Big.
카이리 어빙이 역제안을 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는데요. 지난 6일 어제죠? 예, 카이리 어빙이 르브론 제임스 매버릭스로 하면서 이제 리크루팅을 시작했다는 디 애슬레틱 발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이거 사실 계속 요게 이제 레이커스가 탈락한 이후에 더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결국에는 어빙이 레이커스로 향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좀 흘러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 완전 역정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 뉴스냐고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현실적으로 아니요 사치세를 감당은 할 수 있어요 사실 댈러스가 지금 왜냐면 셀러리 캡이 많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레이커스는 여전히 윈나웃 모드인 팀이고 달리고 싶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레이커스 입장에서 사실 그렇겠지. 트레이드를 사인 앤 트레이드는 뭐 트레이드를 한다면은 야 그러면은 돈치치 내놔가 이제 맞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설령 이제 정말 간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트레이드 돼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도가 나오고 그래서 있는데 홍철 없는 홍철팀이라고 네. 저희가 어제 뉴스 나왔을 때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뭐 여기서도 이제 마크 씨가 작성해 주셨긴 했지만 네. 카이리 어빙 캠프에서 흘린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네. 또 르브론이 더 이상 페이컷 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이제 페이컷이라는 게 사실 지금 페이컷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계약이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1+1이었나요? 이 선수 지금? 2+1이야. 2+1, 근데 어쨌든 네. 계약은 묶여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페이컷이 아니라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제 트레이드 되는 대신 이제 트레이드 키커를 나한테 줘. 아니면 플레이 옵션 뭔가 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긴 안 써져 있지만 지금 카이리 어빙이 미친듯이 까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왜 카이리 어빙 캠프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카이리 어빙이 어쨌든 댈러스에서 미운털입니다. 지금 미운털 박혔어요. 왜냐면은 댈러스에서 이제 카이리 어빙을 트레이드로 데리고 오면서 우린 지금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나가야 돼 하고 달렸지만 후반기 성적이 굉장히 초라했죠. 다 갔죠. 네. 완전. 마크 씨의 그 뭐라 해야 되냐 염원과 다르게. 그쵸 염원과 다르게 완전 기대치 충족 못 시켜줬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카이리 어빙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은 에셋을 써놨지만 성적은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플러스 이건 이제 카이리 어빙이란 선수 특성인데 카이리 어빙 실력이 좋지. 근데 아시잖아요 모두 이제 뭐 브루클린에서 사건이라든지 보스턴에서 사건이라든지 다 아니까 이 선수를 오래 갖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선수한테 지금 많은 그러니까 더 그래 우리 너한테 돈을 더 줄게 이 상황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카이리 어빙은 그거죠. 아 내가 지금 미운털 맡긴 상황에서 아마 내가 돈 원하는 만큼 금액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르브론을 데리고 온다는 소스를 풀어갖고 꼬드겨 봐야 되겠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약간 이런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금 시선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타이밍. 이게 사실 아까 NBA 총재도 자모란트를 이 이슈를 징계가 끝나고 파이널이 끝나고 얘기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얘는 이제 파이널에 대한 한참 지금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가니까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모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수인데 늘 약간 그 어떤 선택의 그게 참 아쉬운 선수입니다. 네. 여튼 이렇게 카이리의 소식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뉴스 안 팔아! 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한번 뉴스를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한 같은데 두세 번 정도 저희 다뤘을 거예요. 네. 이게 계속 꾸준하게 약간 그거지 죽었다 싶으면 다시 올라오고 네. 죽지도 않고 돌아온 필 나이트 소식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필 나이트는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죠. 이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자인 앨런 스몰리니스키와 공동으로 이제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즈스 인수를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저희가 이게 아마 최초의 뉴스를 다뤘던 게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 전. 그랬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되게 오래됐을 거라 같아요. 여튼 또 최근에도 또 한번 이렇게 좀 비딩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현지 시간으로 6일 이제 오늘 아침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스테이트먼트가 나온 게 이제 현재 구단주인 조디 앨런이 성명서를 아예 딱 내면서 이렇게 그냥 딱 요지만 말하자면 오빠이자 전 구단주인 고 폴 앨런 씨의 유지를 받들어 구단을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안 팔아. 라고 발표를 하면서 포틀랜드 팬들의 아주 지금 복장이 터지고 있는. 그렇죠.
아 근데 저였어도 나 솔직히 내가 NBA 구단주여도 안 팔고 싶을 것 같아 내 구단을. 저 요즘 그 생각 좀 노래인데 네. 김수로 씨 얼마 전에 팔았다고. 네, 그거 보고 나도 EPL 한 5, 7부 리그에 한번 투자해볼까? 7부도 근데 비싸지 않을까? 그냥 소액주주로? 소액주주로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무튼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팔지 않는 네. 이런 뭐 사실 여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구단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고통받는 1인이 있죠. 릴장구. 네. 이제 데미안 릴라드는 진짜 우승을 좀 하고 싶은데 진짜 포틀랜드 그 진짜 팀을 사랑하긴 하는 것 같아요. 포틀랜드에서 우승할 기회를 얻고 싶고 또 그런 우승할 만한 에셋을 우리는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확한 어딩은 이거죠. 우리는 그런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에셋이 있다. 인데 돈이 있다. 돈도 돈인데 이제 뒤에 그 얘기가 나오죠. 뭐죠? 이번에 드래프트 픽 전체 3순위 얻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미끼로 해가지고 외부 선수를 좀 트레이드를 해오자라는 그쵸.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우승 도전을 할 수 없다면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다. 쏠 수 있어! 이거지. 그 3번 픽은 놔두고 가. 라고 지금은 약간 엄포를 놓은 거죠. 선수 영입 좀 해달라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뭐 릴장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시즌 평균 32.2점 그리고 7.3어시스트 4.8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개인 커리어 하이 시즌은 물론이고 올스타에도 선정이 됐었는데 그것도 올 NBA에도 선정되지 않았었나요? 아닌가? 됐던 것 같은데 3번인가? 서드? 서든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CJ 맥컬럼이 떠난 이후에 팀의 이제 화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좀 교차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근데 계속 이 모양이면은 결국에는 그냥 약팀의 에이스로 끝날 것 같다는. 근데 저는 네. 릴라드 같은 선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불쌍하네. 우리 시대에 네. 우리 시대의 그거지. 마지막 낭만. 그것도 그냥 옛날로 치면 우리 시대의 레지 밀러 그런 느낌으로 무관의 제왕 같은 느낌으로. 네. 나중에 또 평가도 좋은 선수 꾸준히 그냥 우승은 못해서 아쉽지만 이 정도 이상은 됐다. 그래도 뭔가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좀 보고 싶은 선수기는 해서. 그쵸. 네. 플레이오프는 나와야죠. 네. 근데 지금 다른 어떤 서부의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들의 어떤 전력 보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플레이오프 무대를 노크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 보여서 맞아. 지금. 사실상 서부는 지금 거의 모든 팀들이 진짜 플레이오프를 경쟁한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네. 저 방금 NBA 클릭했습니다. 맞죠? 네. 왜 안 넘어가죠? 위에 판때기만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NBA 위클리 뉴스 정리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파이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네. 지금 2차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승 1패로 볼 아레나에서의 경기가 끝났고 이제 3, 4차전 이제 마이애미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네. 이제 두 경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글렌 씨가 좀 2차전을 좀 이렇게 서머리를 해오셨는데 이제 1, 2차전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덴버가 이 NBA 체제로 들어오고 덴버가 처음 파이널에 간 네.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멜로가 영구 결변이 안 된다는. 그래서 이제 요 역사적인 이제 첫 경기 이제 첫 파이널 네. 경기에서 104대 93으로 이제 서전을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경기가 11점 차로 끝나기 이제 파이널은 이제 경기 종료는 이렇기는 한데 사실상 경기 빅리드나 이런 거 보면 20점 넘게 차이가 났었던 그쵸. 경기이죠. 요 같은 경우에는 혹시 경기에서 그 장면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 원투펀치가 그냥 다 터지면은 답이 없는 경기다. 그렇죠. 자말 머레이와 네. 이제 요키치. 경기 중간에 그 자막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키치와 자말 머레이가 직접 득점을 올리거나 어시스트를 한 이제 어시스트에 관여했던 그 공격에 관여한 점수가 69점인데 그 사이에
마이애미가 넣었던 점수가 63점 뭐 이랬던 기록이 나올 정도로 이 원투펀치의 어떤 경기 영향력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었던 경기였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저는 또 초반부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에런 고든 선수가 그 이제 아무래도 매치업 이때 매치업 상대가 잠시만 저기 누구지? 죄송합니다. 하품이 나왔는데 그 누구냐? 키 작은 애는 아닌데 케일러 마틴. 케일러 마틴을 상대로 이렇게 아무래도 신장에 우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안쪽으로 이렇게 볼 투입을 받아가지고 비비면서 한 4개인가 5개를 내리 이렇게 야투를 성공시키면서 그때 이제 좀 초반부터 확 벌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얘기를 좀 종합해서 말하자면은 1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애미가는 진짜 안 풀리는 경기였다. 왜냐면 자유투 시도도 없었고 자유투 빙을 못 뜯었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케일러 마틴에 대한 이제 에런 고든의 공격하면서 인사이드를 완전 초토화 당했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잠깐 스탯지를 찾고 있는데 드디어 찾았네요. 네. 역시 공식 홈페이지다. 예. 일단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골밑이 탈탈 털렸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포인트는 이제 페인트존 득점이죠. 페인트존 득점이 어쨌든 8점 가까이 이제 마진 차이가 나면서 이제 덴버가 앞서 나갔다. 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리바운드는 사실 그런 거는 크게 어긋난 건 없지만, 일단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줬던 거는 3점. 왜 이래? 내가 알는 거는 다른데? 어쨌든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났다. 아까도 말했지만 트루 슈팅 퍼센티지에서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필드골 업텐트,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슛은 어쨌든 3점 슛은 마이애미가 더 많이 성공시키는 거에 반해서 전체적인 효율적인 득점을 올린 거는 이제 덴버 너게츠였다라고 이제 판단이 할 수 있는 경기였죠. 네. 그 정도로 이제 1차전 썸을 할 수 있고, 이제 2차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2차전은 반대로. 이제 경기 초반부터 마이애미의 어떤. 마이애미가, 이건 진짜 초반부터, 이거는 좀 각 잡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이애미에서는 이제 초반부터 진짜 각 잡고 나와서. 게이 빈센트가 초반부터. 그래서 이제 제대로 카운터 펀치를 매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라인업을 바꾼 거.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얘기하겠던 건 스포일스트라는 역시 명장이다. 그래서 이 감독이 준비해왔던 건 이제 케빈 러브를 이제 선발 출전을 시켰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동안 좀 벤치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쨌든 사이즈 열세에서 에런 고든한테 당하고 했던 거니까 이제 러브를 선발 출전하면서 페인트 존에서 요키치랑 이제 에런 고든의 플레이를 저지하는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1차전에서 이제 케일러 마틴이 미친듯이 탈탈 털렸는데, 이제 주전 라인업 스탯을 비교했을 때 1차전 주전 라인업과 2차전 주전 라인업을 비교했을 때 이제 넷 레이팅 마진이 마이너스 29.4에서 플러스 50.6으로 거의 한 60 이상을 회복을 하는. 거의 이런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준 거죠. 60이 아니에요. 60이 아니고 80 가까이를 회복을 했군요. 이 정도면은 진짜 신의 한 수죠. 그러면서 이제 아예 관점을 바꿨죠. 이게 사실 이 경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경기가 2차전 있기 전인가 후인지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드레이몬드 그린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스티브 커 감독도 얘기했던 게 요키치는 그냥 하게 놔둬야 된다. 다른 실제로 거기서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커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기서 뱀대가리는 자말 머레이야 이러면서 거기서 실제로 모든 걸 다 운영하는 건 자말 머레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말 머레이를 멈춰야 돼. 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쨌든 케빈 러브를 데리고 오면서 매치업을 이제 바꿀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버틀러가 자말 머레이를 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키치. 힘들어지죠, 자말 머레이가. 그러면서 이제 요키치는 이제, 그거지. 여기다 저도 말했지만, 전투는 지대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한 전투, 조그만 거는 국수전에서는 져도 상관없고, 이제 큰 전투에서 이기면 된다 이거였는데 그걸 실천합니다. 요키치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다른 애 다 막을래. 약간 이런 기조로. 제가 실제로 경기를 보면서도 제가 그냥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저는 요키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농구 선수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막을 수 없는 선수는 요키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슛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농구를 하지? 재수없게? 좀 재수없죠, 진짜. 진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좀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슛을. 슛뿐만 아니라 패스랑 그런 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농구를 같이 하다가 보면은, 같은 팀이면 너무 편하게 할 것 같은데, 상대편이면 너무 짜증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요키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부러 약간 강요를 하게 그쵸. 했다라고 얘기를 그걸 약간 되게 엿볼 수 있는 대목, 저는 한 2가지 정도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2가지 장면 모두가 이제 덴버의 어떤 트랜지션 상황이었는데, 보통은 그 상황이 되면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참가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든가 그쵸. 이게 있는데, 저는 요키치 그렇게 속공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가 드리블하면서 빨리 달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시점 마무리하잖아. 그래서. 맞아요. 근데 난 그거 보면서도 되게 웃겼던 게, 뒤에서 코지젤러가 막으려고 하는데 튕겨나가고. 네. 아무튼 그러면서 요키치한테 다 줘라, 득점하려면은. 그러면서 이제 득점을 그래서 요키치가 41득점을 올릴 수 있었는데, 네. 반면에 어시스트를 막으면서, 1차전에서 이제 14어시스트를 올렸던 반면에, 이제 2차전에 4어시스트밖에 못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뱀 아데바요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뱀 아데바요가 경기 초반에는 좀 이제 막혔어요. 특히 1차전도 그렇고 좀 애매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뱀 아데바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 국가대표팀에 뽑히면 안 된다 생각할 정도로 허약한 선수라고 그러니까 센터로서는 좀 아쉬워. 그러니까 전략적인 감독이랑 있으면 쓰임새가 많은데 좀 쓰임새가 한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림팀에서 상대 센터를 1대1로 압살하기에는 되게 부족한 센터다. 뭐 좋은 선수지만 그 정도 깜냥은 아니다. 이게 뭐라 해야 돼.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제대회에서 필요한 건 하승진. 함지훈? 하승진인데 함지훈이야. 얼마지 알겠지? 국내용. 딱 그런 느낌. 함지훈, 최부경.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 있죠. 공격력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맞아. 마이애미 히트의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냐. 심장이 안 좋아서 은퇴했던 공룡 닮은. 잠깐. 나 방금 오늘 아침까지도 생각이 났었는데. 르브론 친구. 토론토에서 온. 크리스 보시. 공격 하향 평준화된. 크리스 보시 같은 느낌? 크리스 보시. 그 대신 수비는 그냥 크리스 보시인데, 공격이 하향 평준화. 나는 이제 느낌의 선수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그 뜻은 어쨌든 다재다능하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특히 3, 4쿼터, 잘 풀렸던, 주전 라인업이 잘 풀렸던 쿼터들을 보면은, 베마데바요가 골밑에서만 부비는 게 아니라, 아예 요키치를 끌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2대1로 하면서 핸즈오프 패스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인 패스를 하는 선수들한테 이제 살려주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쓰임새를 굉장히 잘 사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덴버의 반격이 있었는데, 덴버 막판에 무서웠습니다. 4쿼터에 왜냐면은 10몇 점 차까지 나던 게임을 마지막 막판에 막 10몇 대 2런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앞서갔던 네.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네. 덴버 같은 경우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벤치 라인업이 진짜 미쳤다. 저 크리스티안 브라운, 반했어요. 크리스티안 브라운 반했고, 브루스 브라운, 제프 그린 같은 이제 식스맨들이 주전이랑 같이 섞여 있는 1쿼터 막판 그리고 2쿼터 초반에 25대 6 런을 보여주고, 특히 크리스티안 브라운이 제가 바랄 수밖에 없는 게 헛슬. 너무 신인이 루키가 그 파이널 무대, 큰 무대에서 쫄지 않고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이 선수 깡 따고 와서 좋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선수가 페이스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어쨌든 요키치가 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진짜 좀 그렇지만 마이애미에게 패배를 선사할 뻔한 순간까지도 어쨌든 점수를 벌려놨었던 진짜 대단한 포인트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키치는 어쨌든 할 거 다 했다. 41득점을 올리면서. 네. 근데 확실히 이 선수는 누구요? 요키치? 네. 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 선수가 40득점 이상 올린 경기에서 다 졌을 거예요, 아마 스탯을. 거의 다 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올 시즌 3번인가 4번인가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플레이오프였나? 여튼 정규 시즌 말고 플레이오프. 그쵸. 정규 시즌은 40득점 이상 무수히 기록을 했으니.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 40득점 이상의 4어시스트, 5어시스트보다 이 팀이 잘 굴러가려면은 그냥 요키치가 한 27, 28득점에 어시스트 10개 이상이 맞아요. 돼야 이 팀은 이기는. 맞아요. 하는데 좀 아쉬웠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래서 3쿼터에는 진짜 직접 득점에 나서면서 어쨌든 18득점만 올리고. 와, 근데 요키치 계속 얘기하는 수비 약점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이상한 훅슛도 들어가, 이상한 레업도 들어가, 이상한 슛도 들어가, 3점 슛도 다 들어가. 그러니까 진짜 체감상은 100%예요, 거의. 슛이.
진짜 못 막는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서 어쨌든 덴버가 리드를 계속 잡아갑니다. 4쿼터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현중쿤. 이런 선수가 되게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게 이제 덩컨 로빈슨. 네, 덩컨 로빈슨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출전해서 코트 감각을 익히고 있었는데 4쿼터 초반에 머레이 앞에서 뜬금없는 3점 그 딥3를 성공시킨 다음에 오른쪽 45도. 네. 딥3를 성공시키고 다시 한번 이제 페이크 줬다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면서 어쨌든 그 세 포지션 안에 10득점을 올리죠 이 선수가. 그쵸. 이제 4쿼터 시작하고 거의 한 초반. 2분 안쪽으로 그냥 저렇게 다. 혼자서 10득점을 올립니다. 네. 그 혼자서 하는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이제 아데바요랑 게이브 비센트랑 이렇게 해갖고 한 번은 봤어요? 이거 진짜 명장면인데 아데바요가 엘보보다 조금 나온 지역에서 이제 공을 잡고 있어요. 요키치랑 매치업되고 여기서 이제 게이브 비센트랑 덩컨 로빈슨이 이제 코너에서 게이브 비센트가 덩컨 로빈슨한테 그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그럼 이제 덩컨 로빈슨가 커팅하면 그러니까 백도어로 커팅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데바요가. 근데 여기서 자말 머레이랑 상대 KCP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 속아서 덩컨 로빈슨한테 붙으니까 게이브 비센트한테 주고 그 똑같은 플레이를 그 다음 포지션에서 바로 하거든요. 수비 성공한 다음에 똑같은 플레이 하는데 이번에는 들어가던 이제 덩컨 로빈슨한테 주면서 이렇게 10점 탁 이렇게 득점 만들고 엔드원이었거든요. 이게 와 나 그거 보면서 스포일스트라. 아 진짜 쌌다 하기스 갖고 와 이러면서 이제 진짜 와 진짜 아름다운 농구를 한다. 그리고 나 좀 너무 진부하긴 한데 덩컨 로빈슨을 볼 때마다 현중쿤 제발 저렇게만 성장해줘. 약간 이현중이 성장할 수 있는 거의 약간, 맥스. 예, NBA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러니까 맥스라고 말하면은 너무 한정지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런 플레이가 보고 싶다. 저렇게 풀렸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준선 선수는 와타나베처럼 약간 에너제틱하게.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막판에 이렇게 이제 또 자말 머레이 자말 머레이도 미쳤더라고요. 역시 핫핸드라서 한 번에 3점 슛을 3개인가 이렇게 연속으로 성공시키면서 어쨌든 3점 차인가? 까지 따라가면서 네. 했지만 어쨌든 막판에 수비에 이제 마이애미가 성공하면서 역전을 허용 안 하고 동점을 허용 안 하고 네. 끝났죠. 마지막도 들어갈 뻔했어. 사실 자말머리의 마지막 이제 포지션 석점이었는데 아쉽게 빗나가면서 이렇게 마이애미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팀 어떤 마이애미에 대한 개선점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하셨는데. 그쵸. 저 덴버에 대한 솔직히 개선점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봤고 네. 전 마이애미한테 약간 더 쏠려있나봐요. 지금 벤치 라인업의 생산성을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이제 다음 경기는 아무래도 홈이라서 케일런 마틴이 어쨌든 지금 잠잠하잖아요. 네.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전과 이제 벤치 라인업 생산성이 좀 밸런스가 맞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카일 라우리가 좀 어리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복이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만 해도 나 진짜 저런 패스를 왜 해? 약간 이런 요키치가 3점 라인 밖까지 나와서 막았는데 이러면 미스매치잖아요. 뚫을 생각을 안 하고 막 이런 약간 어리버리하는 모습, 그리고 턴오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후반에 들어서 정신 차린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이제 3쿼터랑 4쿼터에 물론 아까 제가 아데바요가도 있었지만은 많은 이제 플레이메이킹에 관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팀을 잘 이끌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은 4쿼터 막판에도 아마 어리버리 까면서 턴오버 해갖고 자말머리가 더 따라갔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 특히나 이 1승이 값진 거는 이 글렌시가 저희 이제 파이널 시리즈 들어오기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었죠, 아마? 어떤 거죠? 타일러 이히로의 이제 기용 시점에 대해서 그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뉴스에 이제 어제 소식으로 나왔었죠. 3차전에 무리하게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그쵸.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었던 네. 것 같은데, 잘 짚어주셨어요. 네. 타일러 히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할 때, 빨리 복귀를 시키는 게, 그러니까 언제 복귀가 좋을 거 아니냐 했을 때, 제가, 홈 어드밴티지 갖고 간 상황에서라면은, 4차전 못해도, 나올 필요 없다. 최소 3차전까지 나올 필요 없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셨었죠, 저한테. 왜냐면, 4차전에 나오는 상황은 언제냐면은, 진짜 3대0으로 져가지고 한 번 이겨야 될 때, 한 번 나오고, 나올 필요 없다. 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5차전까지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타일러 히로 본인도 그냥 이제 글렌 씨가 했던 기조랑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팀 흐름이 괜찮은데 내가 그냥 굳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쵸. 새로운 어떤 구조를 이렇게 만드느라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그냥 흐름대로 이렇게 가다가 내가 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내가 뛰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값진 1승이었다. 마이애미 입장에서. 저는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8번 시드인 이왕 스토리 쓸 거면은 언더독이 보스턴 꺾고 올라가. 네. 언더독이 이겨야 되지 않나. 그 약간 당위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아시다시피 언더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건 맞습니다. 네. 네. 언더독을 좋아하고 요키치는 언젠가 우승할 선수예요. 근데 이런 선수가 계속 비운으로 남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응원합니다. 어쨌든 이게 어느 팀이 되었던 간에 최소 지금 아직 1대1이기는 하지만 시리즈 전적이 네. 최소 6차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 그쵸. 시리즈는. 네.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 경기 일정을 보니까 내일이죠. 예. 내일 한 경기 있고 그 다음에 10일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토요일 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화요일. 주 화요일. 그럼 저희 다음 주도 그냥 수요일 날 녹음할래요? 예. 그러면 3경기 3, 4, 5차전에 대해서 하고 그냥 3, 4차전을 그냥 대충 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5차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오늘처럼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제가 여담이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경기를 진짜 재밌게 정독했다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 네. 보면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우리 미친 듯이 매주마다 하던. 네. 근데 재밌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제 NBA 파이널 네. 2차전까지의 소식을 들려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241화에서 이제 3, 4, 5차전에 대한 소식과 함께 이제 KBL의 그 사이에 또 어떤 또 뉴스가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240화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